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출생아가 미미하게나마 늘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화순 탄광이 폐광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도 7%인 상생카드 할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명절 기간 적용한 10% 특별 할인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 총선 각오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지난해 출생아 수 집계가 모두 끝났는데 전라남도는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저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아 증가 비율이 미약하고 여전히 감소 지역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나주 빛가람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아닌 평일 밤과 새벽, 또 휴일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나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주로 찾습니다. 나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곳 운영을 시작했는데 3개월간 이용자가 꾸준히 찾아 모두 60여 회를 이용했습니다. 맞벌이다 보니까는 주말이 출근해야 돼서 그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가 어리니까는 맡길 데도 없고 친정 시댁이 다 멀어서 약간 출근하는데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커피 2잔 값을 월세로 내는 화순의 만원 아파트 등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 결혼 출산까지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전남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7,9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강진과 나주, 담양 등 순으로 13개 시군에서 증가한 겁니다. 반면 출생아 수가 줄어든 곳도 여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또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이 안정적이고 또 결혼을 해도 괜찮고 그런 사회가 되는 길에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최근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내 저출생 문제가 안보 위협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자체 역시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 정책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실까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교적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순 탄광이 폐광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대체산업 등 뚜렷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화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갱도를 활용한 대체산업 발굴은커녕 수장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채굴 118년 만에 멈춰선 화순 탄광. 올해부터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철거와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주민을 무시한 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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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갱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서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하수 침수 방식, 즉 갱도를 수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갱도 내에 있는 철 같은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빼먹고 굴 안에다 폐기물만 잔뜩 채운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책 마련도 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근로자 일부가 갱도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신청한 예산 80억 원 가운데 24억 원만 반영돼 3월 이후엔 이들의 생계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폐광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인 부지 매입비 500억 원은 정부가 오로지 지자체 책임으로만 미루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지금 광호 복구 대책 사업이라든가 토지 매입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국민의 의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서명운동으로 나섰습니다. 화순군과 폐광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순응한 결과가 되려 지역사회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오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기재부와 산업통상부 등의 국비 지원 확대 같은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얼마 전 조사 활동을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5.18 유족들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 핵심 과제 규명에 실패했다는 평가지만 조사위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지역사회가 조사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진상규명에 나서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유족들 앞에 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반발하는 유족들에게 해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위는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발포 명령 책임자와 안매장 등의 진실을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주도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던 유족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사위 해명에도 유족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묶여있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상조사에서 최대 핵심 과제를 밝혀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조사 내용이 지역사회와 5.18 피해 당사자들에게 왜 제때 공유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유족들은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야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의 국회 청문회와 1996년의 검찰 조사, 2005년의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사실상 정부 차원의 마지막 진상조사라 할 수 있는 이번 5.18 진상조사위도 진상규명에 실패한 셈인데 조사위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성과가 있으니 앞으로는 광주시와 5.18 단체, 지역사회가 성과를 이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주가 또는 국가기관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초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숱한 과제를 지역사회로 떠넘긴 채 활동을 끝낸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또 한 번의 부실조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연이어 참배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4월 총선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경찰은 이재명 대표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청의 경호 강화 지시에 따라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원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전남연구원은 연구 인력도 부족합니다.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인력 부족에 연구자들은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한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64만 명의 전주시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신설했습니다.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한 논리 개발을 광역 단위의 전북연구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어떤 인증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작년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정책연구원 신설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주뿐 아니라 경기 성남과 화성, 충북 청주시도 각각 시정연구원을 개원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자체 연구원이 잇따라 개설하면서 연구인력 충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은 연구인력 충원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연구원과 분리한 전남연구원은 연구인력 정원을 40여 원으로 뒀지만 현재 확보한 연구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던 과거와 달리 전남연구원 분리 이후인 지난해에는 143건에 그쳤습니다. 연구할 사람은 부족한데 전라남도뿐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맡긴 수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연구자는 힘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아무리 재공부를 하고 뭘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근당에서 또 이분들을 또 우리가 또 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남연구원은 신임 원장 선임 이후 이뤄질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임시로 연구조직을 꾸렸는데 원장 선임이 지연되다 보니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개원 반년이 지나도록 신임 원장을 못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안 뽑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라남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내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김대중 정신과 철학 계승을 다짐하는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삶과 민주화 투쟁을 조명한 다큐 영화 기류의 김대중이 특별 상영됩니다. 또 오는 11일에는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도 열립니다. 광주문화방송도 내일 오후 4시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기류의 김대중을 제작한 민환기 영화감독, DJ를 취재한 박성재 전 MBC 사장을 초청해 유튜브 라이브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광주시가 올해도 광주 상생카드 7% 할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상생카드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체크 선불 한도 통합 월 50만 원, 할인 비율은 7%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고 전월 20만 원 이상의 상생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으면 교통과 슈퍼마켓, 미용업종 등에서 이용 금액의 5% 캐시백을 추가로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명절 기간 적용했던 10% 할인 혜택은 예산 부족으로 올해부터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계가 신년 인사회를 열고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함께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등 올해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기업들에 대해 선제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연합회도 올해 환율과 원유, 원자재가 불안 등 세계 경제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 년 전 한 어린이집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정황을 놓고 교사와 보호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육교사를 고소했는데 고소 이후 3년 동안 공판 한 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살 아이가 책을 만지작거리다 친구에게 뺏깁니다. 다시 책을 가져오려 하자 보육교사가 나서 제지합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은 아예 아이를 빼놓고 이뤄지고 아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눌러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입니다.
불과 열흘 사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만 3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확인했더니 거기 안에서 이제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났던 거였고, 아이의 엄마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공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 학대 정황이 있는 CCTV 영상이 원인입니다. 피해 당사자인데도 검찰이 수사 자료로 갖고 있던 CCTV 영상을 요청해 받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렸고, 이후에는 검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다투는데 1년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 측에서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학대 의심 장면만 출연한 편집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는지 알 수 없다며 CCTV 영상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CCTV가 있으면 그 원본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원본과 사본이 동일해야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고, 검찰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영상이 그대로 제출됐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수년 전 폐원해 원본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짜집기 한 영상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쭉 갔던 영상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방법은 검찰이 원본과의 일치성을 증명하는 일이지만 이미 원본이 폐기된 상태여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CCTV를 찍으면 그 파일이 그 컴퓨터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일이 일단 존재했다는 거를 언제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도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과연 학대를 당한 건 맞는지, 왜 내 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궁금한 엄마의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울산에서는 인구가 약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난 게 영향이 컸는데요. 앞으로 외국인 인구 의존도를 낮추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늘려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 화암추등대 인근에 조성된 꽃바위 외국인 특화거리. 외국어로 적힌 간판이 붙어있는 식당과 마트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조선소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수요에 맞춰 1, 2년 사이 새로 문을 연 곳들입니다. 거기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팡 많이 써요. 포장 가요. 7,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동구 안에서도 방어동의 외국인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지난 2022년 1월 기준 1,389명이던 방어동 거주 외국인 인구는 2년 사이 3,97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만 2천 명인 방어동 주민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입니다. 이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유입은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같은 외국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9월 88개월, 약 7년 만에 반전에 성공한 뒤 3개월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울산. 하지만 울산의 인구 감소 추세를 외국인 노동자 유입만으로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일자리 찾아오고 또 떠나고 싶어도 정주 여건이 좋으니까 안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 시민을 좀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울산대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맞춤형 인재를 키워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새해부터 경북 봉화구는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주민에게 탑승요금을 받지 않고 농어촌 버스를 운영합니다. 단 한 명의 인구도 소중한 소멸 지역에서는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무료 시내버스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 읍내에서 춘향면을 들러 강원도 경계인 서벽까지 가는 52번 농어촌 버스가 만석입니다. 5일장을 보러 나온 군민 말고도 마실 나오듯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봉화군 지역을 다니는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라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아니면 뭐 안 되니까 버스 아니면 안 되니까 뭐 이용이야 뭐 계속 하죠. 뭐 계속 자주 하고 말고지. 너무너무 좋아요. 요금함이 없는 버스가 좋으면서도 마음 한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더 타야 뭐 등대한데 공짜로 가니까 허서한 게. 이번 무료버스 대상에 영주로 오가는 영주여객과 영양을 오가는 영양 동행버스처럼 이웃지자체 경유 노선은 제외됐습니다. 관광객도 버스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백두대간 수목원 같은 봉화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마을버스로 올 수 있습니다. 봉화군은 요금 무료화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버스회사의 운송 수입급 평균액 4억 3천만 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합니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다양한 교통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국민들의 이동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고 교통 취약 지역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만 9천여 명 인구의 봉화군에 등록된 민간인 소유의 차량은 18,000여 대. 이웃지자체에 비해 자차 보유율이 낮아 버스 무료 운영만으로도 국민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청송군에서 버스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화군에서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가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전남대병원에 지원한 전공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99명 정원에 75명을 선발해 75.8%의 채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명을 채용한 것과 비교하면 11명이 더 늘어 1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대는 전국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 전공의를 다수 충원해 고질적인 지역 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들이 수시 합격 등록률이 감소하면서 정시 모집을 통한 신입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등 지역 대학들은 수능 반영 비율과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원의 전형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각 대학은 수시 모집을 통해 충원되지 않은 인원과 당초 정시 모집 인원을 합쳐 선발할 예정인데 역대급 불수능으로 재수하겠다는 수험생이 크게 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수시를 능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정시 모집은 어제 시작돼 오는 6일 오후 6시 마감되고 다음 달 6일 오후 6시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시즌 뛰어난 성적을 거둔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에 대비해 동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FC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1차 동계훈련 캠프를 차리고 체력과 조직력 강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리그 3위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만큼 올 시즌 새로운 전술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초 체력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광주는 다음 달 4일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2차 동계 전지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교적 쌀쌀합니다만 한낮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 기온은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신안도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9도 예상되고요. 구례의 낮 기온도 9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11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